안녕하세요. 슈리스토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스니커 관련 동영상이 있지만 저희는 복원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각 제품들의 특징을 알려드리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품 구별법이나 그리고 관리 방법 그리고 다양한 스니커즈 관련 이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이 나이키 에어이지 젠그레이 모델입니다. 이 에어이지 모델은 뭐 다 아시다시피 카니에 웨스트와 나이키의 첫 번째 콜라보 제품으로 워낙 뭐 유명한 제품이라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쇼미더머니 2에서 딘딘이 신고 나왔던 신발인데, 그 당시에 엄청 이 신발을 신고 나와서 자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엄카 신발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훗날 회자가 되면서 딘딘에게 흑역사와 같은 그런 신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복원 과정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에어이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바디 쪽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앞코 쪽을 보시면은 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스웨이드 재질의 그 이지 부스트의 그 Y자의 각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죠. 이 가품 같은 경우는 이 Y자 각인이 약간 흐리멍텅하고 약간 뭉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품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항상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 쪽을 살펴보면 약간 부들부들한 재질이에요. 그 비즈빔 스니커즈들 보면 대부분 그 사슴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느낌이 좀 많이 받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어떠한 재질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제품 택을 봐도 그냥 가죽으로만 친절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가죽이 사용된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물을 묻혀보면 물이 이제 침투돼 가지고 가죽이 진해지는 현상이 있죠. 이게 보통 그 사슴 가죽에서 이러한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 어퍼 쪽을 보면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죠. 이게 벨크로인데 일반적인 뭐 벨크로가 아니라 그 아기들 기저귀에 쓰이는 벨크로로 약간 고급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미드솔을 살펴보면 이 미드솔이 3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탄과 동일하게 생겼지만 3탄과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굴곡이나 뒤에 이러한 곡선 라인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솔 수압을 진행을 할 때 보여드릴 테지만 좀 달라서 3탄과는 맞지가 않아요. 아직 혹시나 솔 수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3탄이 말고 나중에 알려드리는 그 제품으로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웃솔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던 3탄과 좀 비슷하게 생겼죠. 조던 3탄 같은 경우 오지 모델의 경우 이렇게 나이키가 박혀 있는 건데, 이 에어 이지 같은 경우도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색상이 약간 형광색을 띠고 있죠. 이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조명을 끄게 되면은 이제 야광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랜 세월 때문에 좀 약간 누래진 황변된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서 이번에 복원하는 거는 이렇게 특별하게 변색 복원을 진행하지 않고 세탁만 진행하고 솔수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끈을 풀어볼게요. 이 끈을 보게 되면은 한 8mm의 그 흔히들 말하는 왕 우동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신발 중간에 이렇게 이게 레이스 클립 또는 뭐 레이스 홀더 뭐 이러한 식으로 좀 불리는데, 이런 레이스 홀더가 있어서 사실 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간지를 위함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Y자로 되어 있어서 끈이 들어가서 나가지고 연결되게끔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다 이지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정가품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럼 끈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에어이지 안감 같은 경우는 이 형광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도한 건지는 아니면 제조상의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다 노란색으로 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여기 소재가 이 안감과 소재가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직 주황색이 남아 있는데 이게 남아 있는데 이 가죽에 다 이염이 돼버린 상태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면봉에 물을 묻혀서 닦아 보면은 살짝 주황색이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도 세탁 시에 또 이염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사실은 원래 이 내부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안감이 원래 이 깔창에 주황색과 거의 동일한 색상이에요. 이 소재 자체가 어떠한 형광색 안료를 잘 먹지 않는 그런 재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 깔창 보면은 PU 같은 느낌이죠. 뭐 실리콘은 아닌 것 같고 특이하게 다른 뭐 일반적인 그 나이키 깔창과는 다르게 파란색 재질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참 에어이지에서 잘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깔창의 안감과 이 깔창을 받쳐주는 쿠션과 재봉으로 되어 있죠. 보통 나이키의 일반적인 제품을 보면은 이게 다 접착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 운동화가 다 그래요. 접착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게 다 벗겨져요. 따로따로 놀아요. 근데 에어이지 같은 경우는 이 재봉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이 힐컵 쪽을 보면은 이 뒤에 Y자로 이렇게 커지는 현상이 있죠. 이게 군데군데 이 이지의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담으려는 노력이 참 많이 들어가 있죠. 자수도 이렇게 이지라고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가품 같은 경우는 이 Y자 모양이 약간 좀 거의 일직선상에 가까운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복원 작업을 하기 전에 세탁을 진행을 해요. 세탁을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 복원 작업을 하다 보면 아웃솔이나 바디나 이쪽 내부에 있는 먼지들이 묻어가지고 또 이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 오염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작업을 하다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오염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세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에어이지 같은 경우는 이 앞코 부분의 접착만 먼저 제거를 하고 세탁을 진행을 할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아무래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접착력이 신발 접착력이 이미 다 수명을 다 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은 쫙쫙 뜯어지죠. 일단은 이 앞코 부분만 제거를 해볼게요. 이게 그나마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뜯는 거지 이게 뭐 연식이 한 7, 8년 정도까지만 돼서도 이게 무례하게 손으로 뜯다가 가죽이 상하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10년이 지난 제품들은 다 이렇게 손으로 뜯겨요. 역시나 이게 가수분해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초코파이처럼 들러붙는 현상이 있죠. 먼저 그럼 이 앞코 부분에 이 스웨이드 부분에 붙어있는 오래된 접착제를 먼저 제거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접착을 제거를 할 때는 아세톤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작업을 하실 땐 방독면을 착용하시고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방독면을 착용하고 그리고 저희 작업실에는
그 시로코 팬이 2개나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기가 엄청 잘 됩니다. 이 방독면도 그 먼지 제거가 아닌 그 유기화합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독면을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여기 뭐 유기화합물 정화통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다 대부분 공업용 아세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엄청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다 벗겨져요. 나중에 완벽히 제거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왜 지금 보여드리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앞에 이 스웨이드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남아있던 접착제가 아세톤에 반응을 하면서 이 스웨이드에 다 흡수돼 버려요. 보시면은 이게 날아가지 않고 진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작업을 한 다음에 세탁을 해야지만 여기 있던 색이 그나마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아세톤이 산이기 때문에 보통 세제가 염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 작용을 해서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니까 먼저 이 부분을 작업을 하고 세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한 다음에 여기 미드솔과 바디를 분리를 하고 다시 한번 리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탁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여기 앞에 본드 자국을 지우고 세탁을 했는데 이게 아세톤이 이제 좀 중화작용이 돼가지고 진해진 현상이 없어졌죠. 이 바닥 쪽을 보시면 여기 제품 모델명이 적혀있죠. 사이즈하고 아웃솔을 보시면 이제 가수분해 때문에 많이 이제 이런 부분도 떡진 부분이 접착제와 엉켜서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품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스티커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가품은 이런 흔적이 없어요. 정품에만 있는 흔적이기 때문에 만약 떼어냈을 때 이런 흔적이 있다면은 정품이니까 안심하고 착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을 살펴보면 이건 한 미드솔의 부품 번호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 8.5. 그리고 미드솔이 보면은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넘버링이 되어 있고, 그 에어이즈 같은 경우는 앞에 홈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조던 3탄 파이어레드 미드솔이에요. 혹시 모양이 좀 다르죠? 에어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이 있고 조던 3탄 같은 경우는 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금형에서 제조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솔 수압을 했을 때 맞지를 않아요. 이제 이게 이미 미드솔이 가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쫙쫙 갈라지죠. 이 에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한번 뜯어 볼게요. 이 가수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뜯기게 됩니다. 보시면은 에어가 이렇게 미드솔 안에 삽입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제품들은 미드솔이 제작될 당시에 에어솔이 삽입이 되고 성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어가 터지면 복원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앞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에어가 보이실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앞쪽 에어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작고 얇아서 그렇게 큰 느낌은 없어요. 이 제품이 오늘 솔수압 그 재료로 사용될 모델입니다. 보통 솔수압을 하는데 에어 레볼루션이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 좀 비슷한 에어 알파 루션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에어 알파 루션이 에어 레볼루션보다 좀 인기도가 훨씬 덜하고 출시가가 좀 낮아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고로 4만원에 구입을 했죠. 이 전반적으로는 뭐 완전히 뭐 에어이즈하고는 다른 모양인데 이 미드솔이 동일해요. 그리고 이 아웃솔 모양이 동일하죠. 사실 여기 한 가지 딱 비밀이 있습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270이에요. 이 에어이즈는 사이즈가 265인데 이건 270이에요. 근데
미드솔 크기는 동일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에어이지가 좀 크게 나왔다는 거죠. 미드솔은 이게 더 크지만 이건 270이지만 이러한 가피의 두께 때문에 사이즈를 한 단계 더 작게 측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이 미드솔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제공을 하나씩 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세톤을 부은 다음에 바디와 미드솔을 제거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드솔과 아웃솔을 일단은 분리를 해봤어요. 이게 단단하게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제거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틈 사이로 억지로 벌려서 아세톤을 집어넣고 하나하나 열을 가하면서 떼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세톤을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집에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꼭 방독면이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상 딱 떼어내면은 여기 엄청난 본드 자국을 보이실 거예요. 이 본드 자국을 하나하나 다 닦아내고 그리고 미드솔 페인트도 어차피 이제 솔 수압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에어이지에 맞는 미드솔 색상으로 다시 맞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지우고 전체를 흰색으로 도색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쪽은 떼어놓기만 하고 한쪽은 미리 좀 지워봤어요. 보시면 이걸 떼어가지고 이렇게 접착을 제거한 상태거든요. 접착제를 비교해보시면 좀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은 접착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는 과정에서 묻어있던 그 아세톤과 화장솜이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접착제와 엉켜있는 상태죠. 이쪽은 약품을 좀 많이 사용해서 기존의 접착제를 많이 제거한 상태입니다. 보시기에도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도 도색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고 이쪽은 약간 제거가 좀 덜 됐는데 이쪽도 마저 제거할 예정이에요. 이게 그 오래된 신발은 미드솔 같은 경우 페인트가 금방 벗겨지는데 새 신발은 정말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세톤을 닦는다고 해서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간단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세톤을 묻혀가지고 닦는다고 해서 벗겨지지가 않죠. 이게 검정색 부분 잘 지워져요. 흰색 위에다가 검정색을 덧발랐기 때문에 그나마 검정색 부분은 잘 지워지는데 이 흰색 부분은 코팅이 되고 안에 이제 프라이머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도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지우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반드시 뭐 별도의 약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접착 자국도 일반적으로 아세톤으로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뭐 옛날 신발들은 뭐 거의 가루가 되고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아세톤으로 지워지는데 이런 새 신발 같은 경우 그리고 연식이 얼마 안 된 제품들 그 솔수압을 하기 위해서 돈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접착제가 거의 제거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독한 약품을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보시면 지우다 보면은 이렇게 끈적임이 좀 남거든요. 이렇게 끈적거리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러한 끈적거림이 없이 다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접착을 할 때 다시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뭐 유튜브나 어떤 신발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펑체난이나 뭐 조던 1이나 원하고 트리플 S하고 솔 뭐 결합한 커스텀을 보실 거예요.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커스텀은 정말 비추천해 드려요. 이러한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 보면은 이러한 접착제 제거 과정을 솔직히 제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구두 수선빵 집에서 접착을 맡기시더라도 이러한 남아있는 기존 접착제 제거 과정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착용해도 쉽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힘겨운 과정이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커스텀은 되도록이면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존 에어이지의 아웃솔이에요. 아웃솔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딱 떼어내게 되면은 이렇게 접착제가 많이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다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접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흰색 부분이 다 접착제가 경화돼 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세톤을 한번 닦아보면, 그래서 결코 솔수압이 동영상만 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면은 정말 업체에 맡기거나 정말 정말 힘들게 이것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 지난번에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딱 대보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사이즈가 다른다는 건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엄청난 꿀팁이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뭘 할 거냐, 이 바디 쪽에 남아있는 이런 접착제와 아웃솔에 남아있는 접착제, 그리고 이 미드솔에 남아있는 저장 접착제와 페인트를 벗겨낸 후에 도색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색을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보통 이제 도색을 할 때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엔젤러스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 엔젤러스 페인트만 사용하기에는 이 내구력이 좀 약해요. 이게 미드솔 페인트가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드솔이 이제 이완과 팽창을 하면서 이제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갈라지거든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앞서 비교로 보여드렸던 조던 3탄 파이어레드 미드솔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힘을 줘볼게요. 이렇게 미드솔이 이렇게 눌리잖아요. 이 미드솔이 눌리면서 요 눌리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갈라지는 형태가 보이시죠? 뭐 제 악력이 80kg가 안 되는데, 실제 성인 남성 몸무게가 70에서 80kg 정도 하잖아요. 그 힘으로 여기를 눌렀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페인트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페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접착력은 또 중요하지만 이 페인트의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힘을 견디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엔젤러스 페인트 외에 여러 가지 첨가제를 섞어서 페인트의 유연성을 높이고, 또한 그 접착력을 높여야지만 그 도색을 한 다음에도 이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미드솔 도색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접착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먼저 아웃솔 부분을 먼저 접착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디를 결합을 해야 이제 접착이 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이 접착을 할 때도 이 방독면을 꼭 착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붓은 사용한 다음에 아세톤으로 닦아주어야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접착을 다 하고 아웃솔과 미드솔을 접착을 마무리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미드솔하고 아웃솔을 접착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은 야무지게 잘 붙었죠. 자, 이제 미드솔과 바디의 접착을 완료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복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싹싹 구석구석, 특히 끝부분은 되게 잘 발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끝부분부터 대부분 접착이 떨어지기 때문에 끝을 항상 신경 써서 접착은 발라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바디 접착을 다 완료하고 드디어 복원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보시면 미드솔도 이제 깔끔하게 도색이 다 완료되었고, 접착도 이상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되었죠. 사실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이게 언뜻 솔수압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돼요. 특히나 그 뭐 기존 제품의 접착을 떼어내는 데는 크게 상관없는데, 그 도너 제품의 접착을 이제 제거하고
이제 가공하는 데에서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돼요. 그래가지고 쉽사리 솔수압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업체에 맡기라는 걸 그냥 추천해 드리고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첫 유튜브를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 이제 이거 기점해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할까 해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그 에어이지를 솔수압을 할 때 사이즈가 다르게 구매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이제 다른 도너 제품을 구매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8이에요. 8이면은 이제 에어이지 같은 경우는 7.5 정도, 7.5가 맞겠죠? 에어이지 255 젠그레이 제품이나 아니면은 탄 제품, 이제 미드솔이 하얀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미드솔에 이제 가수분해가 와서 솔수압을 할 생각이신 분들을 이제 좀 받아보려고 해요. 솔수압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겠지만 요 미드솔 부품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솔을 떼어놓고 요 제가 판매하는 그 에어버스터 진공팩에 실리카겔과 같이 보관을 해 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손상이나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함과 동시에 블로그와 인스타에 올릴 텐데 인스타에 댓글로 그 유튜브 동영상 이벤트 참여한다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들여서 당첨자 분들을 선정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DM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